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분석입니다. 참 분석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 제가 이 얘기가 이제 그 3일 전에 아침에 일찍 장 시작할 쯤에서 제가 이 영상을 옮겨드렸어요. 장 시작 전인가 보구나. 그때 이제 한수원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쯤 됐는데, 원래 이게 분석할 때는 한수원 얘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루머만 이제 돌고 있다가 이제 이게 다 터졌는데, 요 날인가 그러죠.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더 밀릴 것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말고 보유한 사람은 보유만 하고 관망을 쳐라. 대신 61선을 깨게 되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게 돼 있다. 급락이 나올 때 그 자리가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61선, 요 연두색이 61선이거든요. 61선을 깨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꽤나 많이 빠졌었어요. 그때 요 자리가 뭐 장중에 저가까지는 17%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 프로 헛 빠지다가 팍 빠져가지고 17%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 뒷날도 또 빠졌다가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래 이제 우리 천자투자TV에서는 또 두산에너빌리티 매수의 기회라고 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거기까지 좋고요. 어제 이제 낙폭을 줄여놓고 오늘은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꽤나 상승을 했습니다. 뭐 급등이 가깝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과연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여기서 이제 가다가 못 가버린 이유를 차트적으로도 하나 좀 살펴보면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박스권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매물이 많거든. 매물이 많은데 오늘 주가는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전일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확연하게 이제 조금 뭐 3분의 2 정도 거래량, 아주 적은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 때 오니까 이 매물을 잡아먹고 들어가야 되는, 매물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매매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공방이 벌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딱 이제 이 대기 매물이 많은 자리 오니까 매수세가 이게 잡아먹어 들어가야 되는데 잡아먹지를 못하고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애매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기대 심리도 있고, 원전 조선 쪽에 기대 심리도 있기 때문에 원전하고 조선은 이제 협력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기대 심리로 이제 끌어올려 놨는데, 일단은 뭐 바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죠.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하는 척 하다가 아마 좀 쉬지 않겠느냐. 원래 싹수가 있으려면 이게 이제 어제 정도 거래량 터져가지고 내가 볼 때는 오늘 이제 바로 쳐 올라가려면 요 물량 위로 올라쳐야 돼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65,000원짜리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서 버벅대 버리잖아요. 후속 매수가 안 들어온 거죠. 그러나 이제 저 자리로 조금 더 상승을 해 가긴 할 텐데, 이것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것은 좀 아리송하다. 제가 이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보유 전략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데, 저 65,000원 위로 딱 올라서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이 흐름, 이 박스권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의 중간 지점, 이 중심축이거든. 마치 얘는 뭐냐면 우리가 시소라고 있죠. 시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소가 있는데 어떤 힘의 균형이 딱 맞아야지 왔다 갔다 하는데, 애가 뚱뚱한 애가 여기에 이제 딱 앉아버리면은 힘의 기울기가 이렇게 딱 쳐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무게가 이제 얼추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쳐져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아무리 이게 눌러도 잘 안 올라오거든. 그런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 힘의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자리를 위로 올라서면은 이제 휴 해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는 거거든. 뭐 잠깐 터치했다가 빠져보면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조금 눌러줘도 올라갈 확률을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에 따라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했다가 다시 잡을 거냐,
다시 또 밀리면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란 말이지. 예? 그렇게 보고, 두 번째, 이건 단기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괜찮다. 일단 모멘텀적으로는 이제 저런 1월 달에 잠깐 흘러나온 적이 있었어요. 저런 게 루머로. 근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루머였나 보다 해서 이제 끝나버린 건데, 그런 이제 주가가 이제 쫙 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그때는 이제 무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부각이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진위를 보니까 그래도 이제 로얄티를 좀 깨나고 걔들한테 줘야 되니까, 웨스팅하우스의 미국 그 원전 회사 지들 그쪽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체코는 이제 지들 했으니까 그러지만은 유럽 폴란드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가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북유럽 쪽도 동유럽 쪽 이쪽에도 지금 저 수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원전 쪽에 지금 최근에 막 중동하고 유럽 쪽이거든요. 근데 유럽은 이제 최근에 유럽 쪽에 이제 자꾸 이제 보폭을 넓히고 있었는데 이게 포기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이쪽에는 이제 남미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전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점 있는 이쪽에는 이제 하긴 했지만은 사실 남미 같은 경우는 수주가 거의 이제 없는 것이고, 중동 쪽, 동남아도 그렇게 뭐 그렇게 비중적으로 이렇게 수주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이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원전 자체에 대한 수주를 못하게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 안타까워요. 여기 안타깝으면 많이 안타까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큰 건이잖아. 그런 거 한 번씩 터지면 큰 건이지 않습니까? 원전 보통 10조대에서 20조대, 뭐 많게는 40조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없으니까 좀 못하니까 이제 아쉬움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게 상승의 주 동력이 아니거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전이 이제 미국에서 원전 수출 트럼프가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한다. 그런데 우리가 원전 협의, 조선처럼 원전 협의 한다 하면 미국에서 이제 수주 모멘텀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효하단 말이야, 미국은.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 이런 데서 이제 원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에서 그곳을 주 기기들, 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쪽에 납품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미국 쪽. 그 대신 이제 신규로 아예 유럽 같은 데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게 일본 이런 데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그곳이 살아있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니까 상승의 모멘텀이 좀 약화돼 버린 거야. 그 대신 이제 가스터빈하고 그 다음에 SMR, 소형 모듈 원전, 이것도 원전이야. 이것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검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강력한 성장 산업이거든. 그래 이제 이쪽은 그래도 할 수가 있어요. 검수를 받아야 돼서 문제지, 이건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스터빈하고 SMR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전보다 이제 예상했던 그 시세 빅랠리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돼버렸지만은 그래도 간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쪽은 그래도 모멘텀이 살아있거든. 원전에서의 감소 부분을 상쇄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원전 쪽에서도 사실 보면은 이제 이게 수주한 데 대해서 1조 정도 이게 줘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에 이제 용역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수주 대금 중에서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게 1%대 2% 전후 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얄티를 줘야 돼서 이제 알맹이를 쏙 빼가버리는, 골뱅이 알맹이를 쏙 빼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긴 하지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수익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라고. 제일 문제가 이게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데 원전을 새로 수주를 못 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지. 예?
요것 때문에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약화돼 버렸다고. 그래도 이제 가스터빈 SMR 이게 이제 지금 호황을 누리는 주 동인이 가스터빈이고 그 다음에 SMR이니까 지금 챗 GPT를 만든 샘 올트먼 그쪽에서 이제 AI가 약간 거품이 좀 끼고 있다 이렇게 하고 메타에서도 새로 이 AI의 인력을 충원하지는 않겠다,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 좀 이제 경계심을 하거든.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쪽에가 뭐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은 이제 성장 동력이 있는데 좀 약간은 이제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공장을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되면 공장을 그 데이터 센터를 전력을 끌어다가 이걸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SMR 가스터빈이 필요한 건데 SMR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요. 가스터빈이 지금 호황을 그래서 누르고 있는 거야. 근데 SMR 같은 경우는 소형 모듈 원자로거든. 그러니까 원전, 우리가 원전 발전소, 월성, 고리원전, 영광 뭐 이런 원전, 그 영암 원전 뭐 그쪽 그런 쪽 대규모 그런 거에 한 5분의 1 사이즈 이하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쪽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 자체는 살아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차감된 부분을 이것이 상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강력한 성장 동력이 꺾여버린, 불씨가 꺾여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전처럼 이제 이런 이제 아주 세게 이제 올라갈 것을 조금 뭐 요것은 좀 쉽게 얘기해서 나가리가 약간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이 원대복귀해서 이 흐름은 기본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원상승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또 경기도 회복이 될 거거든. 경기도 이제 미국도 금리 경기 침체 가면은 이제 금리 인하면 경기 부양 모드로 이제 갈 거거든. 그렇게 된다면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중장기적인 그 성장 유효성, 모멘텀이 약간 훼손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훼손된 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가스터빈 SMR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얄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수주를 못하는 특정 지역 뭐 이렇게 됐잖아요. 반쪽짜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훼손 규모를 보면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00이라는 숫자에서 20 정도의 훼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5에서 한 20 정도의 훼손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가 저는 이제 10만 빌리티 늘 강조를 해야 하는데 이게 10만원에서 약간 차감이 돼서 주가가 8만원대 이런 자리에서 좀 버벅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SMR 시장이 그대로 이제 개화되면 다시 10만원대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는 과정에서 10만 빌리티로 곧장 가지는 못하고 8만원대에 와서 8만원 뭐 예를 들어서 8만원대죠. 20% 조정받으면 뭐 대략 8만원이 되는 거, 15% 조정받으면 8만 5천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그 정도의 훼손 수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8만원대에서 한번 버벅대다가 10만원까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궁극으로 봐서는 저는 10만원 갈 수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게 이제 중간 과정에 이제 좀 진통이 좀 있을 수 있다. 8만원대 와서 이렇게 좀 보고, 단기적인 흐름은 지수가 이제 조정을 보여야 되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중장기적인 맥락이고, 단기 흐름은요, 6만, 아까 제가 6만 5천원이라 했죠. 요거 돌파가 안 되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참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걸 돌파를 못하게 되면 이 자체가 하나 외바닥 됐다가 이게 쌍바닥, 우리가 이제 그 자체가 짝꿍둥이가 되면서 이렇게 움직일지,
아니면 조금 일시적으로 더 요 전저점 쌍바닥으로 갈지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범주로 다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럴 소지가 좀 있어요. 근데 이때 거래량이 양봉으로 거래량이 엄청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쉽게 얘기해서 이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역연자로 이렇게 반등 준척하다가 역연자로 톡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2단 하락으로.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거래 물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요 하락을 하면 요 저점 전저점 부근에서 좀 덜 빠지냐 더 빠지냐 지지되느냐 요 정도 수준에서 저점이 형성. 그 대신 이제 대밀릴 수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돌파 안 되면 실망 매물은 나중에 대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참작해서 매매를 해주면 되겠다. 좀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현재 상승 추세라 하면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지수 자체가 조금 더 밀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99%는 간다니까. 간다고 봐. 근데 단기적인 흐름에서 한 번 더 흔들어 잡히면은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그런 것을 같이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지 진짜 두산에너빌리티의 산증이자 두산에너빌리티로 정말로 200% 이상의 경이적 수익을 내드렸던 제가 2만원,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2만원 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고. 전에 관세 폭탄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이제 꼬꾸로 자빠질 때 2만원 초반으로 내려갈 때 그때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이 마이너스권에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두 종목을 찍어서 현대 로템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그 중에서 일봤다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 로템 이렇게 딱 집중 투자를 해버려.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두 종목으로 다 질러버리라고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잘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흐름도 좀 감안을 해달라. 이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야 최고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천재투자TV를 구독, 좋아요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야 최고수 전문가 24명이 모여있는 오르고 채팅 앱을 제가 전격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장중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수익도 몽땅 내시라고. 이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혼자 종목을 골라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게 추격 매수해가지고 또 물리고 그런 게 아니라 변곡점에서 전문가들이 다 찍어놓은 종목들을 딱 추천해 들어가는 거예요. 오르고 채팅이 그것도 100% 무료로 정보를 다 제공하는데 이 리딩하는 전문가들이 끝내주는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제야에서 제일 잘한다고 평가받는 이 전문가들 무려 24명이 여기서 리딩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를 하시고 간단하게 무료용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요 공개 채팅 탭 있죠? 요걸 누르면 24명 전문가들 무료방이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무료방이니까 방 제목 클릭하면 다 입장이 되는 겁니다. 주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식 코인 좋아하시는 분은 코인도 입장하고, 코인도 최고 전문가 윤석 코인하고 스톡마블 코인 여기 있어요. 주식 코인을 한 방에 마스터해버리고 수익을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르고 차팅입니다. 여기에 입장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투자TV는 영상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영상을 또 같이 참조를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천재투자TV 구독자. 이게 오르고 채팅해본 천재투자TV에 만든 겁니다. 왜? 구독자들하고 거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하고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도 꼭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아무쪼록 잘, 제가 얘기한 시나리오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될 겁니다. 그렇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 흐름들 잘 감안해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또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를 해놔야 돼요. 감사합니다.